안녕하세요. 유한타증권 선능력지점 박진희 부장입니다. 오늘 8월 며칠이죠? 8월 3일? 그쵸, 맞아요. 3일 찐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8월이네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7월에 뵀었었는데 벌써 8월인 것 같아요. 이제 올해도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얼마 남지 않았네요. 뭐 여름에 한가운데 있긴 합니다만은 또 금방 이러다 찬바람 나고 나면 또 가을 되고, 가을 되고 나면 또 이제 뭐 단풍 진다고 그러다 보면 또 겨울 되고, 금방금방 계절이 좀 변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좀 낮에 많이 좀 찜통 더위죠. 피서들도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제 고객분들도 피서 좀 많이 가시고 제 주변의 지인들도 피서 많이 떠나고 있더라고요. 대부분 뭐 어디 다녀오시냐 여쭤보면은 뭐 제주도 많이 가시는 것 같고요. 강원도도 많이 가시는 것 같고, 가끔 해외에 가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지금 코로나가 좀 많이 번지고 있어서 건강관리 좀 잘 하시면서 막바지 여름 휴가 잘 다녀오시고 또 이제 주식시장 같이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저희 지점에 저기 모니터 팬분이 한번 찾아오셨어요. 예전에 제가 채팅방에서 한번 봤던 것 같아요. 채팅방에서 그때 저희 지점에다가 나중에 뭐 이렇게 하나 사갖고 오시겠다고 그랬던 글 쓰셨던 분이 있었었는데, 그분인지 모르겠는데 오셨는데 이제 좀 맛있는 쿠키 세트 사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창고에서 막 이렇게 해놓고서 가셨는데 제가 중간에 나가니까 저 보고서 막 얼굴 가리시더니 도망가시어요. 그러니까 왜 다 제가 무섭나요? 저만 보면 다 도망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혹시 찾아오시는 분이 있으면 저 안 무서우니까 저랑 같이 뭐 얘기도 하시고 또 오시면 제가 차 한 잔 대접할 수 있으니까 마음 편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쿠키 잘 먹었습니다. 일단 저 그 달콤함을 기준으로 그 뒤부터 시장이 계속 달콤한 것 같아요. 시장도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나왔을 때 로봇 관련주들 관심도 좀 말씀드렸었는데 상당히 좀 많이 올랐죠. 로봇 관련주들 어제, 그제 좀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은 살짝 조정받았습니다만은 로봇 관련주들 좀 많이 올랐고요. 전체적으로 뭐 자동차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들, 뭐 자동차 주식들 잘 버텨주는 상태 속에서 배터리주들 좀 잘 나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또 이제 실적 나오고 나니까 이제 타이어 주식들도 좀 급등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어제까지 좀 안 좋았었던 게임주, 뭐 엔터주, 콘텐츠, 플랫폼 이런 성장주 섹터주들 좀 많이 오른 모습인데요. 시장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오히려 주가도 많이 시장이 많이 빠졌다기보다 종목들이 많이 빠졌죠. 종목들이 많이 빠졌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나올 악재도 없다 보니까 작은 호재에도 상당히 민감하게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매물이 많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공격적으로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지난번에도 좀 전략적인 부분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뭐 상대적으로 지수 대비해서 많이 안 오른 종목들, 언더한 종목들을 좀 사시면 지수 쪽으로 좀 방향을 트는 그런 지수와의 이격을 좀 줄이는 반등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섹터 안에서도 1등, 2등 가고 나면 3, 4, 5, 6등 쭉 있다가 갑자기 또 호재 나오면 튀어오르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은 아까 말씀드렸던 말씀처럼 좀 뭐라 그럴까요? 덜 오른 종목들. 그러니까 지수는 많이 올라왔지만 안 오른 종목들, 그 다음에 악재란 악재는 다 이미 반영이 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산발적으로 지금 계속 튀어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로봇 관련주 튀어올 때도 그랬었습니다만은 뭐 바닥에 있던 뭐 원티드랙 같은 경우도 뭐 일자리 때문에 튀어오르고 실적 때문에 좀 튀어오르고, 오늘 뭐 카카오 게임 같은 경우도 실적 때문에 급등하는 모습 나타나고, 뭐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뭐 물량 풀린다고 빠졌던 부분, 또 인도에서 퇴출당한다고 빠졌던 부분이 있었습니다만은 또 오늘 또 인도에서 또 긍정적인 뉴스 나왔다면 그러면서 급등하는 모습들 좀 나타나고 있고, 뭐 펄어비스 같은 경우도 뭐 삼성 디스플레이랑 무슨 게임쇼 뭐 협업하는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또 급등하고, 그죠?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뭐 3.0 나왔다고 그랬었는데 제가 제목은 잘 안 봤는데 뭐 그러니까 또 급등하고, 뭐 NC소프트도 급등하고,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네이버는 아시다시피 뭐 그때 23만 원대 제가 예전에 차트 분석하면서 그때쯤 바닥에다가 말씀드렸는데 그 뒤로는 깨지 않고 계속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27만 원대까지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보이면서 네이버도 이제 바닥을 다지는 모습, 카카오도 오늘 강하게 올라오면서 역시 좀 바닥에 대한 느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많이 빠진 종목들, 성장주 섹터에 있는 종목들, 또 지수 관련 종목들 중에서 덜 오른 종목들, 지난번에 뭐 심텍 같은 경우도 계속 빠지다가 실적 나오면서 급등하는 모습 보셨다시피 실적 랠리가 계속 좀 이어지고 있죠. 그만큼 지금 시장은 관대하다. 시장은 관대하다. 지나간 미래는 용서되는 분위기. 미래는 아니 과거죠. 지나간 미래라니요. 지나간 과거는 용서하고 미래를 보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만도 같은 경우도 실적 쇼크 얘기 계속 나왔었습니다만은 오히려 그 뒤에 흐름 괜찮아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전체적으로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그 안 좋을 거라고 예상한 수준보다 부합하게 나와도 뭐 용서, 그거보다 잘 나오면 오 서프라이즈, 뭐 예상 상회 이러면서 또 반등, 이런 상태인 거죠 지금 시장이. 하지만 뭐 안 좋을 거라고 예상했던 것보다 더 미스가 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가차없이 하락을 하기도 하죠. 화장품 섹터 주들 중에서 뭐 아모레 퍼시픽이 좀 그런 케이스였었고, 그 다음에 뭐 게임 섹터에서도 뭐 일부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었죠. 그랬었습니다만은 그 뒤로는 뭐 추가적인 하락세보다는 오히려 좀 긍정적인 뉴스들에 더 기인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최근에 화장품이나 그다음에 뭐 아시다시피 이제 뭐 코로나 이후에, 팬데믹 이후에 소비 회복과 좀 맞닥뜨려서 기대감이 있었던 리오프닝 섹터주들도 안 좋은 상태죠. 어제 뭐 대만과 중국과의 그런 관계에 대한 부분, 이런 우려감 때문에 또 이제 중국 관련 소비주들이 약세를 보이기도 했었습니다만 오늘은 또 대반등,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싸면 싼 대로 계속 가격 메리트에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 뭐 상대적으로 좀 반도체 쪽 대형주들은 좀 좋지 못한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계속 종목들은 안 오른 종목들 위주로 해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뭐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거의 지난번 최저점 대비해서 한 30-40% 이상은 좀 올라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섹터 내에 있는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는 3배 이상 오른 종목도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ST큐브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 종목도 그렇게 상당히 좀 많이 올라 있습니다. 오늘도 뭐 학회 이슈 때문에 바이오 주식들 좀 꽤 오르긴 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주가가 많이 빠지다 보니 시장은 그 싼 가격의 메리트를 계속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슨 특징을 얘기해야 되나, 다 올랐거든요. 다 올라서 뭐 할 말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뭐 어제까지만 해도 뭐 대만과 중국과의 뭐 관계 악화, 뭐 미중 관계 악화, 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영향을 줬다라면은 펠로시 의장이 가고 뭐 별 문제 현재까지는 없는 상태죠. 중국이 계속 경계하고 또 이제 대만 주변에서 계속 뭐 군사 훈련도 하고 이러면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시장은 크게 시장이 크게 그걸 개의치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사태처럼 전쟁이 나기에는 둘의 관계가, 또 군사력의 차이가, 또 여러 가지 무역 관계 등 기타 등등 해서 전쟁 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걸 또 시장도 알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계속 이제 미국이 뭐 중국을 반도체로 압박하는 부분도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 속에서 중국도 뭐 이런 부분도 잘 알고 있고, 역시 또 중국도 지금 내수를 좀 살려야 되는 분위기인데 부동산 때문에 상태 안 좋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경기 침체 우려감, 경기 둔화 우려감, 이런 부분들은 뭐 글로벌 선진국들한테도 계속 압박 요인이 되고 있는 상태라는 점에서 쉽게 뭐 러시아처럼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그런 상황은 오지 않을 거다라고 시장은 또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변동성을 잘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뭐 지표들 보시면 우리나라 뭐 물가 지표 발표된 것도 정말 IMF 이후로 정말 최고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상당히 좀 힘들어하는 모습이죠. 물가가 또 올라가면은 또 금통위에서는 또 금리를 올려야 되는 입장이고요. 지난번에 GDP는 또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역시 좀 금리를 올릴 수 있는 룸이 남아있다라는 측면도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0.5를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지만 또 일부 연준 의원들이 0.75에 대한 발언들도 하면서 시장이 좀 변동성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현재는 일단은 기업 실적 발표에 따른 종목별 릴레이, 순환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은데 요런 게 지금 핵심인 거죠. 아주 나쁠 것 같았는데 이 정도면 선방했네. 뭐 요런 정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나간 과거는 지금 묻지 않고 있는 상태, 상당히 좀 너그럽고 관대한 시장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너그럽고 관대함이 3분기, 4분기에도 이어질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은 좀 다를 수도 있겠죠. 기본적으로 이번 주에 나오는 미국 주말에 나오는 이제 고용 지표 이 부분도 좀 중요하겠고요. 또 다음 주 10일에 발표될 CPI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CPI는 분명히 꺾였을 거라고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CPI가 꺾였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도 이게 잘 버티고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CPI 꺾인 거 확인하고 시장이 슈팅을 할지 아니면 확인하고 오히려 차익 매물이 세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제 생각에는 CPI 나오고 시장이 뭐 인플레가 조금 꺾였다, 정점을 찍었다, 이런 뉘앙스 속에서 연준의 공격적인 행보가 조금 저지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으로 만약에 강하게 반등이 나온다라면은
그때는 개인적으로는 좀 차익 실현을 하면서 좀 기다리는 대응 좀 필요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뭐 그것 때문에 빠진다라면은 다시 또 이제 연준에서 이제 금리를 얼마나 올리는지 보려고 하겠죠. 그래서 거기까지 또 변동성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 주에 CPI 나오고서 호재성 이슈를 받아들여서 슈팅 가면은 오히려 좀 종목별로는 가격 메리트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매도 내지는 비중 조절을 하고 다시 또 기다리는 전략 이런 부분들을 좀 쓰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계속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직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지 않았는데 긍정적인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갖고 단기적인 순환매 이런 부분들에 좀 집중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순환매에 대한 룸은 남아있고 종목별 장세는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있었던 것 중에서 뭐 첫 번째로 보면은 어제 뭐 이제 삼성전자와 이제 산업 뭐 공장이죠. 2030년까지 무인화하겠다라는 뉴스가 상당히 좀 강해서 어제 그제 좀 많이 올랐었는데요. 저도 그런 거에 대한 느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난주에 미리 이제 로봇 관련주들 이런 부분들도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뭐 유일 로보틱스도 그랬고 뭐 로보티즈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사실 실질적으로 삼성은 뭐 반도체 공장은 거의 무인화나 마찬가지고요. 기존에 있는 다른 공장들 뭐 가전 라인도 되겠고요. 뭐 휴대폰 라인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 있어서 계속적으로 뭐 무인화를 좀 추구한다 이런 부분들 뭐 스마트 팩토리 뭐 이런 부분들 얘기 나오면서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들 많이 오르고 뭐 로봇 관련주들 많이 오르고 사실 이번 달 중순쯤에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나요? 제임스 힙이라고 삼성의 이제 보행 보조 로봇이 되겠는데요. 이런 부분 좀 출시되는 기대감도 일부 있고요. 그런 부분들 또 이제 삼성이 이제 무인화, 공장 자동화 이런 부분들 하고 스마트 팩토리 한다라고 하니 뭐 다른 기업들도 향후에 좀 할 것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또 계속적으로 좀 말씀드리지만 이제 산업용 로봇도 산업용 로봇이지만 서비스용 로봇의 확산 최근에 뭐 뉴스 보면 뭐 닭 튀기는 로봇, 바리스타 로봇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로봇의 계속 소용 규모가 커지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서비스용 로봇에 대해서도 관심을 계속 갖고 보셔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계속 종목을 좀 말씀드렸었고요. 뭐 이름에 로봇자 들어가는 거는 다 같이 엮여서 좀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개인적으로는 뭐 유일이라든지 로보티즈라든지 이런 부분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이런 정도가 가장 핫하다고 볼 수 있겠고 앞으로도 그 다음에 뭐 흐름상으로는 뭐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도 좀 단기에는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이런 부분들도 뭐 같이 따라서 좀 보실 수가 있지 않겠나 싶고요. 요새 뭐 삼성만 놓고 본다라면은 최근에 로봇 관련주 중에서 이거 로봇이야라고 하지만 티가 안 나는 로봇도 사실 있거든요. 보면 삼성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그 발표되고 올라온 것 중에서가 이제 사이맥스하고 그 다음에 SFA 이렇게 있습니다. SFA 같은 경우는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시스템 뭐 이런 부분들 다 제공하고 있고요. 뭐 항상 삼성이 공장 증설하게 될 때 SFA가 오더를 많이 받게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뭐 사이맥스 같은 경우는 웨이퍼 이송 장비 하는 업체인데요. 이 회사도 로봇 하고 있습니다. 뭐 다트나 뭐 이제 회사 이제 스냅샷 들어가서 보시면 로봇 하고 있는 부분들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후발도자로 올라오고 있으니까 한번 챙겨서 봐주시고요. 오늘은 로봇 관련주들이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만은 조정을 다시 받게 된다라면은 다른 주도력을 가지고 있었던 로봇주들 좀 기회로 계속 활용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인구는 줄고 있고 생산 인구는 계속 줄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 속에서 또 구인난은 계속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이제 이런 스마트한 무인화 이런 자동화를 계속 추구하게 되겠고요. 경기 침체가 계속 이어지고 경기 침체가 우려되면 더욱더 비용 절감을 위해서 인건비, 고정비를 줄이려고 하는 기업들의 노력이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무인화 와 관련되어 있는 산업도 역시 전기차 배터리와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우상향 될 수 있는 산업이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뭐 배터리 관련주들 최근에 상당히 좀 강하죠. 펫배터리 계속 좋게 봐드렸고 오늘 뭐 실적 나오고 에코프로도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뭐 덜 올랐던 대주전자도 많이 오르고요. 나노신소재 꾸준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유럽에서 실적 전기료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안 좋았었던 솔루스 첨단 소재도 한 이틀 정도 올라오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뭐 오히려 최근에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뭐 이런 신재생 에너지들 쪽에 수소라든지 많이 올라왔었습니다만은 역시 이 배터리를 이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섹터주들은 계속 호재가 있는 것 같아요. 뭐 궁극적으로 본다면 어제 뭐 테슬라가 오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제 중국과 미국이 지금 약간 갈등을 겪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전기차 배터리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뭐 이런 거에서 보조금을 주는 거, 그다음에 공장을 증설해서 보조금을 주는 거, 미국에 공장을 지어서,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뭐 신재생에너지도 뭐 물론 보조금 주고 뭐 이런 거 뭐 투자하고 이런 거 있습니다만은, 또 근데 국내 반도체 업체들이 뭐 미국에 가서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세액 혜택을 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나라가 수혜인 듯 수혜가 아닌 듯한 느낌이 있는 게 반도체. 반도체는 뭐 미국에 이제 공장 짓고 여러 가지 보조금 혜택을 받고 세금 혜택을 받으면 10년 동안 뭐 중국에 투자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독소 조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겠고, 그 다음에 배터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번 중국과 미국의 약간 트러블성 이런 부분들이 국내 배터리 업체는 가장 큰 호재 느낌인 것 같습니다. 뭐 배터리 업체들 계속 보조금 주고 전기차 보조금 주는 부분들의 내용을 잘 보시면은 뭐 이게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잖아요. 뭐 처음 구매했을 때, 두 번째 구매했을 때 있고, 소득의 한계도 있고 이것저것 다 있는데, 기본적으로 뭐 2023년, 24년 뭐 요럴 때까지는 어느 정도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주지만,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은 미국 내에서 생산되거나 미국의 원자재를 사용하거나 이러지 않은, 또 미국과 무역 관계가 뭐 이렇게 계약되어 있지 않은 나라에서 만들어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는데, 지금 그런 관계에 있는 부분에 이제 중국이 들어있기 때문에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계속 이런 부분에서 수혜를 보게 돼 있고요. 오늘 아까 아침에 제가 이제 기사를 하나 봤는데, CATL이 당분간 미국에 증설하지 않는다, 뭐 투자하지 않는다,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제가 내용을 제대로 안 보고 기사 제목만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또 중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CATL이 미국에 증설이라든지 뭐 신규 투자를 더 앞으로 당분간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또 역시 국내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확장되는 산업 안에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은 염두를 계속 해 두시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주가에 어느 정도 좀 녹아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좀 기사 본 거 보면 일지머티리얼즈도 이제 매각 작업 진행 중이잖아요. 뭐 이번 달 한 초중 순점이면은 어느 정도 우선 협상 대상자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진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이제 이 회사를 이제 인수함에 있어서의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부분들은 지속적인 투자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증설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몇 조 원이 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감내할 수 있는 큰 기업만 할 수 있겠다 라는 그런 뉘앙스였었고, 오늘 오다가 제가 기사를 봤는데 에코프로 쪽에서는 뭐 아직 그런 부인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에코프로 BM 매각 얘기가 계속 돌고 있다, 이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역시 에코프로 BM도 계속 증설 투자를 해야 되고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역시 이쪽도 수조 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비용적인 부담이 이어지는 거죠. 사실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뭐 포스코가 돈이 많으니까 계속 밀어줄 수가 있는데,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계속 밀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처럼 뭐 유상증자도 하게 되는 거고요. 뭐 나중에 뭐 CB 같은 것도 발행할 수도 있겠고, 뭐 기타 등등 이런 식으로 계속 돈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보시면 LG화학 같은 경우도 물적 분할하는 이슈가 그런 거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을 물적 분할해서 상장을 시켜서 IPO를 해서 들어오는 돈으로 증설을 하고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뭐 오늘 에코프로 BM 얘기가 나중에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는 결국은 배터리 소재 관련해서도 뭐 다른 셀 업체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투자를 해야 되고, 뭐 수주를 받은 것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계속 증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배터리에 있어서의 거의 뭐 탑권이잖아요. 뭐 중국의 뭐 CATL 빼고 나면은. 그러다 보니까 뭐 집중력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곳곳에서 이제 또 신생으로 생기는 것들도 나중에 생기겠고,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뭐 스웨덴은 뭐 노스볼트도 뭐 있고 뭐 기타 등등 많잖아요. 이렇게 각 이제 또 자동차 메이커들도 본인들이 직접 하려고 하고, 이런 상태 속에서 보다 보면 뭐 합작회사도 생기고 있지만 나중에 그거는 먼저 깨질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계속 내가 이만큼 살게, 너가 이만큼 살 거니, 내가 그럼 증설 투자를 해서 너 이만큼 만들어줄게 다 이렇게 해놨는데, 나중에 투자한 만큼 못 뽑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경쟁자들이 많이 생기거나 뭐 상황이 변했다거나, 아니면은 배터리 자체 소재가 갑자기 확 바뀌거나, 뭐 전고체 배터리 같이 뭔가 이거 아닌 다른 확신 있는 다른 뭐 강력한 무슨 소재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배터리에 대한 뭔가 기술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투자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좀 신중해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긴 한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은 투자를 계속 해야 되고 캐파 증설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가격이 아니죠. 자금력 이런 부분들이 계속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런 에코프로 BM도 그런 뉴스가 좀 나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터리는 계속 호재만 나오고 있고 뭐 중국과 미국의 문제, 뭐 대만 문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본다라면은 이제 배터리 쪽은 계속 수혜다라고 일단은 좀 보실 수가 있겠고, 뭐 오늘은 뭐 과자 같은 업체들도 많이 올랐잖아요. 상한가에 간 중소형 과자 업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뭐 중국이 대만 과자 수입 못하게 한다, 뭐 이래가지고 뭐 크라운 제과인가, 뭐 그것도 뭐 급등한 것 같고, 뭐 오리온도 올라오고 다른 뭐 약간 그런 유들 좀 많이 올라온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시장이 악재가 없다라기보다는 이제 악재가 다 반영되다 보니까 뉴스만 나오면 그냥 다 급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다시피 미국과 중국의 갈등 안에서 국내가 좀 취해서 좋은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은 또 반대로 또 이제 반도체는 이제 딜레마죠. 그 치포 동맹에 들어가게 되면은 사실은 좀 중국과의 관계가 조금 우리 입장에서는 뭘까 좀 부담일 수 있겠죠. 사실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반도체 50% 이상 다 중국 쪽에서 소화를 해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국을 버리고 미국만을 선택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반도체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금 딜레마에 빠졌다. 어떤 선택을 하기에도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게다가 또 지금 3, 4분기 디램 쪽 좀 안 좋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대형 반도체 업체들은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펠로시 의장이 이제 대만 찍고 나중에 우리나라도 올 거고 일본까지 스칠 거잖아요. 또 우리나라에 왔을 때 어떤 이슈가 될지 그 내용은 뭘지 또 지켜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시장이 지금 현재는 작은 이슈에도 강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 실적 발표 시즌에 실적 순환매 릴레이가 돌고 있고 상대적으로 지수보다 못 오른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먼저 올라간 종목들은 쉬고 있다. 이런 부분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가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서는 다시 또 시장은 경제 지표라든지 다른 뉴스로 좀 눈을 돌리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실적에 따른 뭐 순환매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실적 견조한데 시장에서 조금 소외되어 있거나 못 오른 종목들 찾기 노력 계속 좀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이번 주에 또 바이오 섹터주들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잖아요. 뭐 학회 있습니다. 다음 주가 그렇죠. 다음 주에 있고 그 다음에 또 다음 달에도 있죠. 다음 달에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종양학회, 뭐 암과 관련되어 있는 학회들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업체들 거기서 발표한다라고 알려진 업체들 강한 흐름입니다. 그 ST 큐브 같은 경우도 임상 발표가 다음 달 9월에 있다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HLB도 그런 이슈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많이 빠졌던 종목들, 뭐 매드팩토 이런 것들도 오늘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보니까 또 지난번에 한번 시세 내고 쉬었던 뭐 레고캔바이오도 좀 올라오고, 뭐 ABL바이오도 올라오고, 오늘 장중에 좀 삼천당 제약도 뭐 변동성이 좀 있었고, 그래서 일단 바이오 섹터주들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코로나와 관련되어 있지 않은 순수한 임상적인 부분에 있는 종목들도 워낙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뭔가 뉴스만 나오면 튀어나올 준비를 하고 있다. 뭐 오늘 레벨 4 자율차 얘기 나오면서 자율차 관련주들 초반에 강했던 것처럼 뭐 뉴스만 나오면 강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바닥에 있으면서 뭔가 이슈 뉴스에 좀 반응을 할 수 있는 섹터주들 계속 좀 골라놓고 대응하시는 전략은 좀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게임주들도 마찬가지죠. 뭐 빠질 대로 빠졌고 뭐 코인 사태부터 시작해서 뭐 NFT 급락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가 되겠는데, 사실 하반기 내년으로 갈수록 게임이 신작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작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은 지금을 최바닥으로 해서 관심을 갖고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다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거라는 걸 시장에 반응하기 시작하면 성장주 섹터한테로 어느 정도 수급 돌아올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플랫폼이라든지 그다음에 게임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종목들, 콘텐츠도 마찬가지, 엔터도 마찬가지 계속 순환매가 돌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콘텐츠들 움직이는 거 하고 오늘 게임주들 강하게 움직이는 걸로 봤을 때는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분명히 그 다음 순서에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카카오 게임즈가 실적 발표하고 향후에 또 신작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 얘기하면서 또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 얘기하면서 강하게 올라왔듯이 일단 실적을 바닥을 보여준 종목들한테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게임주들 가지고 계신 분들 뭐 상당히 많이 물리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한데요. 최근에 좀 저점대를 기준으로 해서 뭐 강한 이탈만 없다라면 일단 좀 기다려 보시는 전략이 좋을 수도 있겠다. 제가 좀 주요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봐드릴 테니까
좀 지켜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뭐 점심에 두 종목 정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PNT하고 이녹스 첨단 소재 뭐 요 부분도 한번 차트로 분석해서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이 거래소 상당히 많이 샀습니다. 4,700억대 매수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도 샀습니다. 개인이 이제 거래소에서 3,300억 매도를 하고 코스닥에서 1,350억 매도를 한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는 오늘 원달러 1원 80점 빠졌네요. 1,310원, 10원 50점. 네, 일단 마감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적으로 신용도 예전 바닥보다 많이 늘었죠. 그때 2270포인트 때 제가 바닥이라고 말씀드렸을 때 그때 기준으로 하면은 신용잔고가 한 3조가량 늘어난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예요. 다시 또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올라오다 보니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경계감을 갖고 좀 보셔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차트를 보면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시황 정리, 그다음에 섹터별 흐름, 주요 종목들 대응 전략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코스피죠. 계속 제가 이제 지수는 올 때마다 말씀을 드려요. 아직까지 좀 하락 추세 안에 있는 거는 맞고요. 그다음에 지수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는 여기 60에서 밑에 있지만 미국은 이 위에 있거든요. 그렇죠? 뚫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조정 들어갔기 때문에 미국도 이 60일선의 지지력을 테스트하려고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매매하시는 분들도 지수로만 놓고 보면 물론 테슬라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지수로만 놓고 보면은 60일선 하방에서 지지력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하겠다 말씀드리겠고요. 국내로 돌아온다라면은 아직까지 이 부분에서 더 이상 빠지지는 않고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그어드린 선이 지지선인데 그 지지선을 잘 지켜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2,430 정도? 네, 요 정도 계속 지지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게 무너지는지 좀 보셔야 되는데 여기 아시다시피 상승할 때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갭은 차후에 한번 여기죠? 요 부분. 네, 여기 좀 메우러 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 부분 한번 고려해서 조정을 받는다면 그때를 한번 매수 찬스로 삼아보는 전략도 단기적으로 좀 필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지수가 만약에 2,400대 초반까지 만약에 내려오는 흐름이 나온다라면은 또 일정 부분 기회가 되겠습니다. 뭐 특별한 이슈 없이 내려오거나 아니면 거래량 없이 내려왔을 때가 기회라고 보시면 좋겠고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60일선의 하락 기울기는 상당히 급한 편이고요. 20일선은 지금 상승 턴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 더 올라오면 뭐 골든 크로스 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60일선의 하락 기울기가 상당히 강하다라는 점, 단기적으로 시장이 바닥에서 좀 많이 올라왔다라는 점 살짝 부담인데요. 뭔가 좀 호재성 이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음 주에 있을 뭐 CPI라든지 기타 등등의 글로벌적인 호재성 이슈가 나와서 슈팅을 하게 된다라면은 제가 그때 드렸던 2,550선 정도 전후로 해서 저항대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슈팅하면 매도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60일선 지지력 확인하고 재매수해도 될 것 같다. 하락하고 있는 60일선을 그대로 뚫고서 계속 추세를 바꿔가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뚫더라도 미국처럼 다시 한번 눌림목 속에서 지지를 확인하는 흐름 이쪽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500을 뚫어도 2,550선에다가 단기 최대 목표치를 정해놓고 뭐 슈팅 폭은 전부 다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슈팅이 나오면은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온 종목들, 이격이 많이 벌어진 종목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 지수보다 위에 있는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최근에 60일선 뚫고 지수보다 위에 있는 종목들 많이 있고요. 지금 계속 저점에서 사라고 말씀드린 건 이 지수 60일선보다 종목들 보시면 차트가 60일선 한참 아래에 있으면서 60일선과의 이격이 벌어진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이 60일선과의 이격을 줄이는 기술적인 반등이 계속 지금 빵빵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보시면은 오히려 뭐 이쪽에 있다가 갑자기 한 3, 4개월치를 한꺼번에 회복하는 흐름들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럴 때는 여지없이 한번 매도를 해주고 그 다음에 눌림목에서 재매수해주는 전략 종목별로는 좀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코스피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 2,400선 전후로 해서 지지선 보시고 상승 쪽으로는 2,500 넘어가면 2,550선까지 혹시라도 슈팅이 나온다라면은 그때는 지수 관련 대형주들 내지는 지수보다 오버슈팅 되어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비중 조절이 한번 필요하겠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지금 미국이랑 비슷하죠. 60에서 일단 뚫어진 상태인데요. 코스닥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1차 저항선은 한 830 정도 네, 보고 있습니다. 여기 예전에 그어드린 선이잖아요. 여기가 4번 지지받았다가
세 번 지지받은 곳에서 떨어지면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여기 830선 부근에서 코스닥도 저항대가 있습니다. 뭐 물론 이 830대 저항은 받겠습니다만은 받고 나서 뭐 눌림목 있고 다시 가면 더 좋긴 한데요. 받고 나서 눌림목이 있기 전에 오히려 뭐 슈팅이 한 번 더 나와서 그거보다 좀 더 올라간다. 그래서 한 880까지 갔다. 그럼 역시 코스닥도 착실험 한번 해주고 그 다음 60일선 돌아가서 거 확인하고 지지력 확인하고 종목들 재매수하는 전략 이런 쪽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코스닥은 830 저항선이고 돌파되면은 최대 목표치는 한 880까지도 볼 수 있는데 여기 갭 있죠. 코스닥도 코스피처럼 그래서 중간에 있는 860선 정도를 단기적으로는 목표치로 한다. 830의 1차 저항, 830이 혹시라도 뭐 긍정적인 호재성 뉴스들로 인해서 뚫어지는 오버슈팅이 나오면 860 전후로 해서는 비중을 좀 한번 줄여놓고 그 다음에 60일선 지지를 확인하고 재확인하고 매수한다라는 전략, 지수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조금 드릴 수 있겠다라고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좀 특징 있는 종목들 한번 볼까요? 사실 오늘 특징 있는 종목들은 다 뭐 게임주, 그 다음에 뭐 어제는 뭐 로봇 관련주, 오늘은 또 아침 초반에는 뭐 자율차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자동차 계속 움직였었고 타이어 많이 올랐죠. 오늘 한국 타이어. 네, 제가 뭐 한국 타이어는 어저께 다른 이제 유튜브 가서도 말씀드리긴 했었었는데 상당히 좀 오래 빠졌었고 반등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번에 실적 발표도 예상보다는 괜찮았고 컨퍼런스 콜도 잘 했습니다. 한국 타이어가 예상보다 실적이 괜찮게 나왔던 이유는 역시 자동차가 똑같습니다. 비싼 거를 잘 팔았습니다.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도 이제 EV향이죠. 이제 전기차 같은 이런 고성능 타이어, 비싼 타이어 이런 쪽들이 매출이 많이 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그동안의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운임의 상승 이런 부분들을 일정 부분 상쇄해 줬고요. 사실 이제 그 운임이라든지 원자재에 대한 우려가 이런 부분들이 풀리고 있습니다. 천연 고무 가격도 빠지고 있고 그다음에 운임도 많이 빠졌고요. 물류하는 데 있어서의 부담도 예전에는 잼이 많이 걸렸었는데 그 부분도 이제 풀어지기 시작했고 유럽, 뭐 미국 이런 쪽으로도 긍정적인 매출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타이어에서 말하기를 이제 3, 4분기는 뭐 괜찮다. 다만 이제 3분기에 비용 부담이 조금 있고 4분기에는 이제 마케팅 광고 비용이 조금 있긴 한데 매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늘어날 거다. 자동차가 많이 팔리면 많이 팔리는 것만큼 달고 나오는 것도 늘어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교체 수요도 많이 늘어나겠고 다음에 이제 고성능 타이어 쪽 전기차용 쪽이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 타이어 또 실적을 오롯이 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을 가장 좋게 보지만 이런 쪽도 지금 쫓아가고 있다라는 흐름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제 실적 발표가 오르고 오늘도 좀 강하게 올랐죠. 하지만 뭐 기술적으로는 여기 보시면은 저항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이시죠? 이 부분에 대한 저항대겠죠. 여기서 급락할 때 그래서 지금 거기까지 왔기 때문에 한국 타이어도 여기서 추가 상승해서 4만 원 부근 가면은 매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종목 보유하신 분들은 그 부분 고려해서 대응해 보시고요. 그 이후에 지지를 한번 확인해 본다라면은 한 36,000원대에서의 지지력 확실히 확인되면은 뭐 매수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타이어 섹터 전체를 봐드리면 이제 넥센 타이어도 네, 모양 좋게 잘 올라오고 있죠. 넥센 타이어 같은 경우도 흐름이 괜찮습니다. 지금 보면은 수급 보면 최근에 이제 연기금도 사고 있고 투신도 사고 있고 외국인도 좀 사고 있고 타이어 섹터주들이 거의 버린 섹터였었는데 원자재 가격 너무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최근에 좀 원자재 가격이 좀 빠지면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연기금도 많이 사고 있잖아요. 오늘 연기금 많이 샀죠. 사모펀드 투신도 그냥 미친 듯이 계속 사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외국인도 정말 쇼커버링인지 진짜 몇인지 모르겠지만 엄청 많이 샀죠. 그래서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가 지금 약간 리딩 섹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바닥권에 있는 금호 타이어는 뭐 아직까지 큰 신호는 안 나옵니다만은 이쪽도 좀 땅이 조금 광주 송정역에 있는 땅이 좀 해결돼야 되겠다. 아직 연기금의 뭐 수급은 안 좋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나마 외국인의 수급은 좋은 편이라서 금호 타이어도 주가 자체는 좀 바닥권에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금호타이어도 주가는 완전 바닥이죠. 거의 최저점에서 별로 올라온 것도 없는 상태. 뭐 목표치를 뭐 요 정도 한 4,500원까지 삼아 본다라면은 한번 향후에 좀 트라이 한번 해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뭐 차트 추세로는 넥센이나 한국타이어가 가장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수급도 마찬가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로봇 관련주들도 한번 봐드리면은
네, 이거 대장이죠. 제가 이거 계속 좀 좋다라고 그때 말씀드렸었는데 신규주인데 직접 고점까지 갔기 때문에 좀 매물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에 좀 조정폭 확인해 보시겠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한 27,000원? 네, 27,000원대 정도 향후에 계속 좀 지지선으로 이 종목 보유하신 분들은 활용해 보시고요. 신규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도 그 부분 좀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 아무튼 신규 상장한 지 얼마서 백데이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좀 예상하는 건 좀 섣부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변동성은 좀 그만큼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요거보다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 요 종목도 추세가 괜찮죠. 어제 장대 양봉 이후에 뭐 음봉 나왔지만 아래 꼬리 길게 달고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들이 죽지 않았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격이 지금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풀리기 시작한 거죠. 여기서 이제 수렴점을 찾아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풀리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슈팅 갈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격 조정이 들어오면 여기 그어드렸던 선들, 이게 다 예전에 제가 로봇 관련주들 말하면서 다 그어드렸던 선들이거든요. 뚫고 올라갔네요. 보니까 요것도 그렇고요. 저는 이제 로보티즈도 상당히 좀 좋게 보는데, 네, 로보티즈도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거 다 그때 저항선 그려던 데까지 다 온 거예요. 제가 지금 그린 게 아니라 지난번에 설명드릴 때 여기까지 왔고요. 만 눌림목 나오면 역시 로보티즈도 관심 있게 보실만 할 것 같고, 수급은 뭐 연기금 수급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그쵸, SFA죠. 로보티즈, UL 로보티즈, 레인보우 로보티즈 요거 좀 좋게 보고, 뭐 타사에서 리포트 나온 거 보면은 뭐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갑자기 피입자 들어갔었는데 SPG구나. 이거 좀 탑픽으로 보는 애널리스트 시각 역시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뭐 그 리포트에서는 최고라고 꼽고 있으니까 뭐 한번 챙겨보시고요. 눌림목 나오면 한번 보시면 할 것 같고요. 오늘 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스마트 팩토리 잘 하려면은 5G가 돼야 된다. 기업의 B2B 5G, 뭐 기업 간 안에서 안에서 5G 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5G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뭐 5G들 많이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보면 KMW가 알게 모르게 조용히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이쪽이 거의 버카잖아요. 버링카드. 5G들이. 네, 바닥에서 좀 올라오기 시작했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빠졌으면, 여기서 이렇게 빠진 뒤로 여기까지 빠졌으면, 제가 여기까지 분석해드리고 여기까지, 이제까지 온 거잖아요. 엄청 많이 빠진 거죠. 최근에는 이렇게 좀 반등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계속 좋다라고 하는 거는 뭐 이거 말고 많이 있잖아요. 뭐 솔리드도 계속 하나에 있는 애널리스트가 계속 얘기하고, 그다음에 뭐 RFHIC도 얘기하고, 뭐 HFR이구나. 생각이 안 났어요. 그것도 뭐 계속 좋게 얘기하고, 5G는 일단은 좀 뭔가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주가 자체는 워낙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좀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SFA가 좀 약간 삼성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 공장 하게 되면은 뭐 이런 거죠. 근데 SFA는 뭐 아시다시피 눈에 너무 빤히 보여오고 있어서 차트가, 그죠? 이게 큰 박스잖아요. 이 박스를 뚫어낼 때까지는 뭐 안심하기 힘들습니다만은 박스 하단에서 상단까지는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 하단에서 상단까지 움직이는 이 부분을 좀 활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SFA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뭐 사이맥스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주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고 지금 고점이 여기 2만 원 부근에서 형성되어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한 이 부분이 좀 저항선인데 지금 저항선까지 왔죠. 여기가 지지선이었었는데 깨지면서 저항선이 되는데요. 뭐 단기적으로는 뭐 이거 목표치를 살짝 잡아본다라면은 한 17,000~18,000원대, 18,000원 요 정도가 좀 1차적으로 좀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보셔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이쪽도 로봇이 있기 때문에 그냥 관심권에다 넣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뭐 자율주행 레벨 4 얘기 나오면서 이제 뭐 중국 같은 경우 그 얘기 나오면서 아침에 뭐 자율주행 관련되어 있는 뭐 텔레칩스나 뭐 기타 등등 많이 올랐었는데, 뭐 MC넥스도 마찬가지 그랬었는데 나중에 후반부에는 조금 밀리는 양상이 있어서 그게 좀 뭐랄까요, 추세적으로 가기는 어렵고, 요새는 워낙 바닥에 있기 때문에 뉴스만 나오면 그냥 일단 뜨자야 뭐 이런 상태거든요. 뭐 교육 관련해서도 그랬잖아요. 막 급등했다가 또 그 통과 안 될 것 같으니까 다시 또 막 빠지고, 이런 부분들, 뭐 만 5세 입학과 관련되어 이런 식으로 시장이 바닥에 있다 보면 뉴스에 상당히 민감도가 커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쫓아갈 게 아니라 내가 물렸던 종목이 있으면 잘 팔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확산되는 지금 업황 시장 이런 부분들과 확실히 시장에 수급이 들어와 있지 않은 종목
종목들을 잘 구분해내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네이버하고 카카오는 뭐 전 국민의 종목이긴 해요. 근데 네이버는 그때 이렇게 하락 추세 그려드렸었잖아요. 서서히 벗어나는 시도를 하고 있죠. 제가 여기 선 다 안 그어드렸는데 이 선 아마 이렇게 그대로 연결되었으면 아마 오늘 거의 뚫었던 것 같아요. 박스권 그죠? 하락 추세선 상단 쪽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여기서 27만 원을 강하게 뚫어주면은 한번 30만 원 트라이 한 이후에 다시 한번 눌림목 조정해서 28만 원대 정도 지지받고 다시 움직이면은 추세 전환된다. 네이버는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이제 뭐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네이버 같은 경우 약 한 25만 원 부근, 네, 여기다 좀 지선 설정해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5만 원 잘 유지가 되면은 추세 전환 시도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 최근에 보시면 연기금이라든지 사모펀드나 투신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은 좀 팔다가 사다가 지금 사고 있는 편이긴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 봐주시면 좋겠고, 카카오도 오늘 뭐 카카오 게임 이슈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최근에 뭐 카카오 모빌리티 상장 안 하는 부분들도 오히려 거꾸로 뭐 나쁜 건 없는 것 같아요. 보면 오늘 좀 연기금이랑 외국인이 많이 샀습니다. 카카오하고 사모펀드도 많이 사고요. 그만큼 많이 빠져있는 성장주들이 상대적으로 가격은 싼데 뭐 실적들은 괜찮다라는 그런 뉘앙스인 거죠. 지금 보시면 카카오도 너무너무 지루했죠. 거의 2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제 60일선에 붙였는데 이 60일선 한 방에 뚫지는 못하더라도 일단 이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루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대충 바닥은 나온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7만 원 정도가 카카오의 뭐 바닥이겠죠. 이게 깨지면 다시 또 전저고점 갈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하시되 뭐 신규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이라면은 적어도 오늘 양봉의 한 중간선, 저도 이거 오늘 아침에 되게 노렸던 종목이었는데 한 7만 4천 원 부근, 네, 지금 7만 6천 원이니까 당분간 이 7만 4천 원을 하회하지 않는지 보유하시는 분들은 보시고요. 이 종목을 뭐 노리시는 분들이라면은 역시 그 가격 선에서 강한 이탈 없다라면은 한번 접근해 보실 수가 있겠고, 7만 원 깨지는 부분은 뭐 손절손을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위쪽으로 계속 저항대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서서히 이동을 하게 되겠고요. 8만 원 부근에 좀 1차 저항을 돌파하게 된다라면은 여기 지난번에 못 넘어갔었던 한 8만 6천 원 부근, 네, 이 부분까지 한번 시도가 될 것 같고요. 뭐 올해 좀 많이 간다라면은 목표치는 9만 6천에서 10만 원 부분까지 목표치는 한번 삼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 이후에는 뭔가 더 가려면은 뭔가 호재성 이슈라든지 시장의 변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겠고요. 혹시라도 이제 뭐 내년에 금리 인상 시그널이 뭐 줄어들면서 금리 인하 사이클로 접었을 때는 다시 한번 성장주 섹터 쪽으로 바톤이 넘어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계속 좀 기다려 보시고요. 궁극적으로 좀 많이 빠졌다, 가격 메리트가 있다, 지수 견인력이 있다, 지수 방어력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수급은 좀 봤었죠? 그래서 카카오 보유하신 분들은 그렇게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좀 많이 오른 게 뭐 카카오 게임 있었죠. 카카오 게임은 실적으로 답을 준 것 같아요. 우마무스메가 상당히 선전을 하면서 실적이 좋았었고요. 뭐 카카오 입장에서는 3분기 실적도 기대하라 뭐 이런 컨퍼런스 콜 있었습니다. 주가가 바닥을 돌다가 이렇게 급등. 이게 요새 코스닥이라든지 웬만한 종목들의 추세예요. 아무 느낌 없다가 뭐 실적이 나오거나 호재가 나오면 슈팅. 이런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한 2달 전, 급락하기 전 가격으로 그냥 한 방에 돌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이렇지만 종목들은 이미 주가가 그냥 한 방만 나오면은 2-3달 전으로 그냥 바로바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매물대도 고려해서 좀 대응해 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도 제가 봤을 때는 6만 원에서 뭐 여기 보이시는 6만 3천 원 요 정도 네 까지가 목표치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단기적으로 올라간다라면은 기술적인 매도 이후에 다시 재매수를 노리시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60일선은 뚫었지만 하락하고 있는 60일선은 한 방에 뚫고 안정화시키기에는 좀 어렵다. 앞으로 좀 변동성이 필요하다라고 좀 봐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뭐 펄어비스도 물리신 분들 많을 테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역시 마찬가지죠. 게임주는 다 이렇게 생겼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카오 게임즈도 그렇고 뭐 펄어비스도 그렇고 뭐 NC소프트도 그렇고 뭐 다른 리메이드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초적인 반등을 좀 이용해서 비중을 좀 조절하셨다가 다시 바닥에서 재매수 하시는 전략을 중장기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후발로 오히려 조금 메타버스 관련주들의 흐름을 좀 봐주시면 네, 자이언트 스텝도 이제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뭐 오히려 이번에 한산 같은 경우 영화 보시면 다른 데서 이제 다 하긴 했습니다만은 뭐 덱스터도
네, 바닥권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덱스터는 여기서 엄청나게 거래가 많이 들어왔고요. 여기 중간중간 양봉마다 계속 거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죽을 차트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덱스터 같은 경우는 이미 60일선 올라섰고 60일선이 플랫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차트적인 안정면에서는 안정되어 있다. 그래서 이 바닥권에 있는 이 15,000원 부근을 덱스터는 마지노선 손절선으로 설정해 놓고 한번 대응해 볼 만하다. 뭐 목표치는 요 정도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 그래서 이 앞에 거래를 봤을 때 그냥 죽을 종목은 아니다. 그리고 제가 요새 기사를 봤는데 MZ세대들이 손에 있고 본인들이 즐겨왔던 것들이 나중에 그 산업이 잘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 인터넷, 소셜 쪽도 그렇겠고 이런 메타버스 쪽도 게임 쪽도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MZ세대는 그렇게 그런 문화 산업에 적응해 오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향후에 그들이 이제 시장에서 뭔가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의 나이가 됐을 때는 그쪽 산업이 확실히 크지 않겠냐라는 기사를 보고 왔는데요. 뭐 1편 맞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덱스터라든지 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이언트 스텝 뭐 이런 부분들도 한번 관심 있게 좀 보실만 하지 않겠나. 왜냐면 게임 플랫폼 가고 나면 그 다음에 항상 메타버스 이런 부분들이 필연적으로 좀 따라 움직였었기 때문에 뭐 이외에도 좀 메타버스 관련주들 많이 있잖아요. 한번 챙겨보시면 답이 될 것 같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뭐 양극재는 뭐 지금 LNF, 뭐 에코프로 BM, 포스코 케미칼, 음극재, 양극재 뭐 이런 부분들, 또 LG 화학도 돌아가면서, 전 예전에 LG 에너지 솔루션보다 LG 화학 바닥에 있을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 시간 통해서 이 시간 통해서 LG 화학을 거의 저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리자면 이 부분대에서 바닥 시그널 봐드린 것 같아요. 이렇게 반전하는 모습 꽤 올라와 있는데요. LG화학은 계속 궁극적으로 좀 길게 보고 좋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하락 추세는 이미 탈피됐고 벗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새로운 추세 만들어 나간다라고 보시면 좋겠죠. 느리지만. 그래서 여기 그어드린 저항선 때 계속 보시죠. 1차로는 뭐 65만 원, 그 다음에 이제 최고점으로 따지면 한 78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일단 65만 원, 적어도 60, 여기가 얼마냐? 60, 그죠? 뭐 65만 원, 68만 원 여기까지 1차 목표로 좀 삼아놓고 뭐 LG화학은 좀 보실 수가 있겠다. 추세는 바뀌었다. 이런 부분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2차 전지 대형주는 다 똑같죠. 뭐 SDI도 맨날 좋다고 그러고 저평가돼 있다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바닥에서 강하게 치고 나가지를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것도 역시 좀 조금씩 변화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는 한 60만 원 정도 돌파되면 62만 원 선에서 한번 매물 나오면서 걸릴 수가 있으니까 SDI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62만 원 정도의 좀 매물 저항 좀 참고하시고, 하방으로는 한 5, 6만 원 정도 지지선으로 설정해 놓고 단기 흐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LG 에너지 솔루션 이것도 지금 보시면 그때 이게 박스 그려드린 거잖아요. 예전에 이 박스 아직 돌파는 못했기 때문에 박스 돌파하면서 거래 붙이면 새로운 시세 좀 날 수 있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하나씩 제가 그때 그어드린 저항선대를 넘고 있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저항선대 넘었던 부분이 이제 지지선이 되겠습니다. 41만 원대 중반 정도 지지선 생각하시고요. 첫 번째 고비는 44만 원, 45만 원 부근에서 온다. 여기 돌파되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 저항대 한 번 더 그어드려야지만 48만 원 정도 최대 저항대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렇게 계속 저항대 만들어 놓고 그 돌파하는지 보시고요. 이 부분의 저항을 고려해서 여기 돌파되면 한번 슈팅 갈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중국과 미국의 문제가 조금씩 커지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국내 배터리 업체한테는 미국향에 있어서는 수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유럽도 지금 힘들긴 한데 유럽은 지금 러시아 문제 때문에 에너지 문제가 힘들어서 석탄 수입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본다라면은 유럽 쪽에서 나중에 우리나라 2차전지 업체들이 얼마나 좀 잘해줄 수 있느냐, 뭐 자동차 업체들이 얼마나 잘해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조금 관건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섹터별로 다 봐드리면 원전 섹터, 두산 에너빌리티죠.
네,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아직 하락 추세를 완벽하게 벗어나지 못했지만 저점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조금씩 저점을 올려가면서 변화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도 긍정적으로 원전 섹터에서는 봐주시는 게 맞겠다. 그리고 이번 달 중순쯤에 아마 두산 에너빌리티나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해외 이제 원전과 관련되어 있는 뭐 시공수주 이런 부분들 뉴스가 있을 수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럼 원전 관련 섹터주들도 같이 통틀어서 좀 봐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동차 부품 쪽들은 뭐 최근에 보시면 뭐 모비스나 위아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고요. 시장에서 기관의 뭐랄까요, 그 종목들을 보는 눈 기준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미 뭐 화신이나 뭐 SL이나 뭐 제가 말씀 그때 드렸던 대로 미국향 부품 업체들은 계속 좋아지고 있고, 후발로 지금 보면은 S&T 모티브 뭐 이런 종목들도 이제 저가에서 올라오면서 안 올라온 것들 계속 플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만도도 지금 57,000원 고비인데요. 여기를 넘어가야지만 정확하게 62,000원 저항대까지, 제가 예전에 그거 드렸을 거예요 아마. 요것도 이렇게 지금 올라왔고 여기 저항대 뚫어내려고 하는데 여기서 슈팅 가면은 말씀드린 대로 62,000원의 1차 저항, 2차 저항은 67,000원 생각해 보시면서 만도는 갖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에코프로 이게 오늘 실적 발표하고 많이 올라왔잖아요. 최근에 펫배터리로 이거하고 코스모 화학이 같이 올라왔는데 오늘 뭐 실적 때문에 슈팅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요거 에코프로 다음 주 지나고 다다음 주죠. 그때까지 한번 슈팅 나오면은 한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물량 한번 조절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거 유상증자 옛날에 하려고 에코프로비움 유상증자 하려고 전환사채 발행한 거 있어서 그게 지금 상장 대기하고 있는 게 있고 전환 신청한 게 이미 있거든요. 그게 아마 이번 달 19일인가 들어오는 건데 이틀 전에 구매도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17일이거든요. 그러면 17일이면 화요일이란 말이에요. 월요일이 광복절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주까지는 그 매물이 못 나오지만 그 전주까지 그걸 이용해서 주가가 최대한 올라가면은 그것들은 전환 가격이 6만 원대이기 때문에 룸이 생기잖아요. 6만 3천 원대이기 때문에 그 물량 나올 수 있는 거 있기 때문에 이 에코프로 보유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매매하시는 분들은 그 전환사채에 대한 우려감 충분히 고려하셔서 좀 대응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지금 보시면 이제 10만 3천 원, 그때 여기 못 넘어갔던 데 부분이 있잖아요. 10만 3, 4천 원대 여기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가 상승하면 이 부분 살짝 좀 염두에 두시고 매매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수급만 놓고 보면 뭐 CB 들어와라 뭐 다 받아줄 테다 뭐 이런 느낌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그 물량이 꽤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한번 고려를 좀 해야 되겠다. 만약에 그거 들어오기 이전에 정말 운 좋아서 12만 원 갔다 그러면은 저는 제 거라면 일단 팔고 보자. 그러고서 그 다음에 다시 사자. 왜냐하면 뭐 자회사 펫배터리 업체 뭐 에코프로 CMG가 좋긴 합니다만은 주가 자체가 일단은 그 물량이 들어오면은 수량, 유통 수량이 많이 늘어난다라는 점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 뭐 코스모 화학도 폐배터리로 그때 성일 하이텍 들어올 때 같이 움직였었는데요. 뭐 요새 코스모 신서지도 흐름 좋죠.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도 지금 추세가 좋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뭐라 할까요? 가볍게 움직이고 추세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네. 이쪽 코스모 화학도 계속 좀 보셔야 된다. 다만 지난번에 여기 고점 이 구간까지 갔었기 때문에 여기도 이거 다시 한번 넘어가는 게 중요하겠고요. 넘어가더라도 이 구간에서 걸린다. 22,000원대에서는 코스모 화학도 저항이 있다라는 점은 1차적으로 조금 설정해 놓고 좀 보시고, 시장이 펫배터리 쪽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요거를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여기 한번 걸렸기 때문에 여기 다시 뚫어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000원 부근의 1차적인 저항도 고려해서 코스모 화학은 좀 봐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시장이 다 두루두루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하나 특별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아까 뭐 낮에 종목 상담 요청하신 종목 한번 볼게요. PNT 이거도 제가 이게 PNT가 제가 지난주에 방송할 때 여기서 했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SK온이 8천억을 장비 발주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SK온 벤더로 보면 뭐 하나기술, PNT, CNS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종목들이 지난주에 그 이후에 많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화요일날 그 발주가 있었고 제가 수요일날 여기서 방송을 했으니까 언급했을 것 같기도 한데 저도 하도 여기저기서 얘기를 해서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PNT 같은 경우도 일단은
SK 온밴더라는 점. 옷을 보면은 2차 전지 중에서 그동안 안 갔던 것들 많이 올랐죠. SK 아이테크도 올라오고 뭐 최근에 엔캠도 올라오고 완전히 망가졌던 종목들도 올라오긴 하는데요. 장비주는 계속 좋게 봅니다. 뭐 신흥 SEC, 뭐 대보 마그네틱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장비주들 뭐 아까 말씀드린 하나기술 이런 부분들도 좋겠고요. 계속 증설해야 되고 또 미국에 가서 배터리 공장들 증설하게 되면 장비 발주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 장비 업체들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도는 높게 가져가는 게 맞겠다. 근데 43,400원에 물 타서 평당이 45,000원에다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수익 중이시네요. 축하드립니다. 12% 수익 중이신데요. 개인적으로 이게 예전에 그어드린 선이에요. 제가 지금 그은 선 아니고, 그쵸? 보이시죠? 여기서 제가 추가 상승하게 된다라면은 막 딱 고점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한 53,000원에서부터 55,000원까지 네, 그 구간 안에서 한번 차익 실현 해주시고 좀 기다리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니면은 지금 솔직히 오늘 종가도 살짝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가격대거든요. 그래서 내일 정도에 봐서 한 52,000원대. 그렇죠? 52,000원대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면 한번 조금 비중 조절. 왜냐면 단기에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격이 조금 벌어진 상태라서 한 52,000원대, 뭐 정말로 뭔가 호재가 나서 슈팅 가서 53,000, 4,5 여기까지 이렇게 간다라면은 계속 분할로 매도해서 차익 실현을 해놓고 한번 대기하셨다가 나중에 차후에 다시 이제 밀려 내려오면은 재밌어 하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아니면은 그 뒤에 뭐 섹터나 종목을 다른 거로 교체하시는 것도 전략적인 면에서는 좋겠다. 지금 이게 제가 추세선 그어드렸던 거였었잖아요. 예전에 이 추세선을 깨고 내려왔었는데 그 지금 추세선 상단까지 지금 다시 간 거잖아요. 그죠? 보이시죠? 이게 그때 그 추세선이었었는데 뚫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다행이지만 여기 보이는 52,000원부터 매물이 계속 시작되고 최대 매물은 제가 봤을 때 53,000원에서 55,000원 사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52,300원 정도 가면은 조금 비중 줄여놓거나 매도해놓고서 다시 한번 수급이나 추이를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수급은 워낙 기금이라든지 투신이라든지 보험금 수급이 좋아요. PNT 같은 경우는 워낙 기관이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외국인은 계속 매도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수급만 놓고 본다면 이 기관의 수급이 변하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서 매매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만은 변화하기 이전에 그냥 차트로만 봤을 때는 좀 한번 1차적으로 눈에 보이는 매물대가 52,345 5,000원까지니까 좀 나눠서 한번 매도해 놓고 다시 뭐 수급이 괜찮고 다시 잘 지지가 된다면 재매수하는 전략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이녹스 첨단 소재 실적 발표하고 많이 빠졌죠. 요새 사실 이녹스 첨단 소재 레포트가 되게 잘 나왔어요. 좋게 상당히 기대감을 갖고 잘 나왔었는데 이녹스 첨단 소재도 일단 뭐 내용은 배제하고 차트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도 보시면 추세가 계속 이어졌었잖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아이고 이게 아닌가? 아닌데, 죄송합니다. 이걸로 그어야 되겠네요. 뭐 이렇게 그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으면은 사실은 이런데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긋기보다는 제가 생각할 땐 여기서부터 긋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어서 이 추세가 이렇게 쌍봉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 상승 추세가 깨지고 난 다음에 올라갔었던 건데 여기서 되돌리지를 못하고 급락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녹스 첨단 소재는 좀 많이 아쉽고, 이게 되게 무거운 종목이에요. 진짜 저도 예전에 너무 좋아했었는데 너무 무거웠어요. 제가 뭐 사실은 뭐 LX 세미콘도 제가 엄청 좋아하던 주식인데 49,000원에서 5만 원 그 사이에서 너무 무겁고 지겨워가지고서 매도를 했는데 그 뒤에 한 3배 오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무거운 종목이긴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기 보시면 이제 60일선이 많이 가파르게 내려와 있고, 뭐 최근에 실적 발표한 이후에 많이 좀 빠지는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뭐 가격적인 부분만 놓고 본다라면은, 네, 가격적인 부분만 놓고 본다라면 뭐 최근에 찍었던 이 가격대 또 지지선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뭐 저항대는 한 요 정도 설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39,000원에 매수해서 비중은 30% 정도. 근데 손실이 좀 나 있는 상태인데요. 이제 물을 타다가 이제 익사할 것 같다라고 보내주셨네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수급도 연기금이라든지 외국인 수급이 좋지 못한 상태잖아요. 증권 쪽에서만 조금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태고, 제가 봤을 때는 어제 그제 대량 거래와 함께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단기적으로 상당히 좀 어려운 흐름이다. 왜냐면 여기 이 부분에서 지금 저항을 받았잖아요. 여기
지지받다가 급락한 부분, 여기 갭이 있는 부분, 여기까지 딱 찍고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두 개의 선에서 지금 박스 움직이잖아요. 지금 아래 하단과 상단. 상단을 보시면 38,000원, 하단을 보시면 32,000원. 그렇죠? 이 박스 움직임을 좀 보시는 게 좋겠어요. 이 박스 하단이 깨지면 좀 힘들 수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깨질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 바닥선을 일정 부분 좀 유지된다라고 본다라면은 상방 쪽으로 움직일 때 또 여기 하락갭이 하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면 또 매물이 나온다 보면은 35,000원 부근 위로 올라가서 안착하는 걸 확인하시고 대응을 하는 게 좋은데 나는 조금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물을 타겠다 그러면은 뭐 32,000원 전에 선에다가 손절선을 긋고 한번 물을 타보시는 전략. 그 이후에는 올라가면은 물을 탄 거는 그냥 새로 산 거다 생각하고 매도해서 차익하시는 방법도 있겠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렇게 무너진 상태에서 쉽게 반전은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최근에 뭐 IT 섹터도 잘 가는 섹터만 가잖아요. 최근에 뭐 심텍이 실적 발표하고 올랐다가 다시 빠지는 것처럼 오늘은 또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기술적으로 뭐 기대치가 많이 반영된 종목들은 한번 다운되고 나면은 복귀하는데 상당히 좀 힘들더라고요.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챙겨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큰 추세가 한번 무너졌기 때문에 이 시세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여져요. 기술적으로는 뭔가 호재가 나서 급등하지 않는 이상은 기술적으로 그 39,000원이라는 구간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뭐 물론 여기 60일선이 한 38,000원 정도 있으니까 목표를 60일선까지 삼는다라면은 개인적으로는 그냥 정말 개인적으로는 물 타지 말고 기다려서 38,900원이 오면은 매도하세요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굳이 여기다가 물을 타서 돈을 또 퍼붓고 시간 가치를 좀 훼손시키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추세가 만들어진 종목이라든지 더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로 매매를 해서 그 손실을 복구하는 게 더 빠르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좀 30%가 되다 보니까 볼륨도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기보다는 기다려서 오히려 38,000원에서 39,000원 부근이 왔을 때 매도하는 전략을 쓰시고 추가 여력에 혐의 있다라면은 이 종목에 추가하기보다는 다른 종목들로 매매해서 수익을 내서 여기서 손실난 부분을 조금씩 잘라내는 전략, 그래서 손실을 커버하는 전략, 이런 부분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녹스 첨단 소재에 대해서는. 그래서 낮에 요 두 종목 좀 봐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좀 봐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주요한 섹터와 종목들을 더 한 번씩 좀 봐드렸고요. 시장은 오늘 뭐 사실 다 많이 올라서 뭐 특별히 막 오늘 슬프다 뭐 이런 부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뭐 시장에서 소외됐던 종목들도 최근에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불뚝불뚝 뭐 호재가 나오면서 급등하는 종목들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좀 테마, 이슈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정책 부분도 마찬가지 되겠고 뉴스를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요새 최근에 뉴스 보면서 매매하는데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가 잘 먹히는 시장이고요. 종목별 이슈가 잘 먹히는 시장이고요. 기다리면 내 순서가 돌아오는 시장입니다. 그 다음에 내 종목이 지수보다 언더한 상태다. 근데 더 이상 빠질 자리는 없다. 라면을 기다리시면 호재가 분명히 나올 수 있겠습니다. 뭐 저 캠트로스를 예전에 샀다가 한번 물렸었는데 밑에서 좀 빠졌을 때 물을 타서 단가를 8,000원대로 맞춰놨었는데 오늘 급등하면서 10,000원 훨씬 넘어갔거든요. 이게 한 방에 복구가 되고 수익까지 주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본다라면은 충분히 기회가 있고 좋은 호재가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은 뭐 밑에서 좋은 종목들은 뭐 물타는 것도 당연히 좀 좋은 방법이겠고요. 또 그런 종목들을 찾아서 새롭게 매매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과거에 좋았던 케이스였던 종목들은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그 과거에 좋았던 뉴스들이 다시 또 그게 이슈가 돼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캠트로스에서도 오늘 나타났고 로봇 관련주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좋았던 호재성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갔던 종목들이 많이 빠졌다라면은 그게 다시 또 부각이 되면서 올라오는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고 섹터별로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런 쪽들을 좀 활용하시고 뭐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지금은 좀 단기적으로 많이 빠지고 덜 오른 종목들 순환매 장세고요. 뭐 물론 오늘도 이것저것 올라와서 많이 빠졌는데 덜 올랐다라는 느낌이 있는 종목들이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은 아까 뭐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는 뭐 메타버스도 좀 들어올라간 것 같고요. 바이오 섹터주들도 뭐 각계전투인 것 같고요. 뭐 게임주들은 바닥이지만 오늘 좀 올라왔으니까 좀 눌림목 봐야 되겠고 원전 관련주들도 호재성 이슈는 좀 나올 게 있으니까 뭐 이번 조정기를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 배터리 업체들 같은 경우도 미국발 호재, 뭐 중국과의 관련해서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도 좀 활용하시고 배터리도 상대적으로 덜 올라온 후발주자들을 한번 챙겨보시고요. 뭐 그 다음에 뭐 있을까요? 뭐 워낙 그죠 신재생도 좀 많이 올라왔고 뭐 거의 안 올라온 게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뭐 과자는 뭐 그냥 그렇다 치고 뭐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안 올라온 거는 소비주가 되겠죠. 어차피 지금 물가도 높고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실질 소득이 많이 줄어든 효과를 보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많이 움츠러들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리오프닝 소비주들이 상태가 안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부터는 여행주하고 항공주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부각되는 구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주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항공주도 더 빠지기는 좀 어려운 지경에 저가권에 있으니까 이쪽도 한번 관심을 갖고 보시면서 상대적으로 많이 빠지고 덜 오른 섹터에 있는 해당 그 섹터, 방금 말씀드렸던 섹터 안의 종목들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오히려 최근에 보니까 건설기계 섹터주들도 올라오더라고요. 현대건설기계도 올라오고 뭐 진성TC나 두산바켓도 바닥을 잡고 조금씩 꿈쩍꿈쩍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죠. 상대적으로 안 올랐죠. 그런 부분들 좀 챙겨서 보시고, 뭐 배선, 전선, 전력선 이런 관련주들도 예전에 제가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도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어요. 수급도 좋고 차트도 좋고 그때 다 바닥이었었고요. 그 뒤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보시면 그런 쪽으로 보면 재룡전기 이런 쪽들도 좀 잘 가고 있으니까 좀 챙겨서 보시면서 이런 에너지를 이송할 수 있는, 에너지가 만들어진 다음에 잘 전달될 수 있는 거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뭐 인프라 관련주들이 되겠죠. 뭐 철도도 인프라 관련주겠고, 뭐 현대 로템 같이 그런 전동차, 뭐 물론 방산 쪽은 또 최근에 이슈들이 있어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오늘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았었는데,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방산 쪽들도 뭐 조정받으면 또 기회도 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인프라와 관련되어 있는 뭐 미국에서도 지금 뭐 투자를 계속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뭐 보조금을 주는 부분들, 정책의 변화에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서 안 올라온 종목들은 계속 좀 찾아내기 노력은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좀 챙겨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말하다 보면 다 관심인 것 같아요. 섹터주들이 그만큼 지금 시장에 많이 빠져 있고 안 오른 종목들이 많다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초반에 강조드린 섹터주들 계속 좀 관심 있게 보시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상대적으로 안 올라왔다라고 말씀드렸던 섹터주들도 같이 좀 관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 주 CPI가 발표되기 전까지의 흐름, 그때 이후의 반응, 이런 부분들도 앞서서 말씀드렸으니까 그에 맞춰서 좀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매일매일 오늘만큼씩만 오르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내일 또 목요일인데요. 내일도 좀 좋은 하루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 하는 것이 고수익하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8.15 캠퍼스에서 정말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죠. 어디에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이것을 몰라서 참 많은 돈을 잃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결국 그 자리가 물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영상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공매도의 고수시죠. 물론 공매도뿐만이 아니라 일반 매수와 관련된 투자자로서도 상당한 수익을 얻고 계시는 분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김영옥 저자님과 함께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실력을 높이고 어떤 시장 환경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전천후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상승을 하든 그 다음에 하락을 하든 어느 쪽으로든 돈을 벌 수 있는 기술, 기법이라는 거. 네, 이거가 상당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돼서 이번에 정말 삼고초려해서 모셨는데요. 최근에 성적이 어떠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전업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냥 월 단위로 손실 난 달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공매도에 대해서 주간 동화하고 대담을 했는데 거기에 그 계좌 인증을 하려 해서 제가 계좌 인증을 한 계좌가 2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첨부하겠습니다. 자, 여기 계좌 보면 하나는 CFD 계좌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아, 네. 그럼 2월 달에만 2억 정도의 수익을 올리셨다. 예, 대표적으로 이제 공매도 자리를 잘 잡으면은 그렇게 수익이 난다는 것을 제가 보여준 거죠. 그래서 정말 시장이 떨어지거나 혹은 상승하거나 양쪽에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특별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공매도와 일반적인 우리 주식 투자 이 양쪽을 다 같이 하는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도? 예, 저는 지금 매수와 매도, 공매도를 다 반반 정도 합니다. 손흥민 축구 선수가 축구를 잘하는 이유가 왼발, 오른발 사용하기 때문에
축구를 잘합니다. 제가 좀 주식의 차트를 잘 보는 이유도 공매도를 오래 했기 때문에 매도 자리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도 포지션을 하기 때문에. 반대로 또 매수 자리도 잘 보입니다. 결국 공매도와 매수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겠지만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도 쉽게 배우면은 성률이 한 90% 정도 나올 수 있도록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를 활용해서 오히려 사야 되는 자리들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러한 것과 관련된 기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간단하게 4가지 기법을 저도 실제 매매를 해서 이제 검증한 기법인데, 강남 나이트 기법이라고, 우리 땅은 강남이 최고 좋잖아요. 그렇죠. 차트상에서도 그런 강남 자리가 성률이 한 80%, 90% 나오는 자리가 있고, 신고가 자리. 네. 또 하나는 급락에서 턴, 그 다음에 윗꼬리 거래 극강 기법이라고 4가지 기법을 통해서 매수로서는 충분히 개인들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또 공매도 자리는 2군데, 저점에서 공매도 자리, 고점에서 공매도 자리 2군데만 배우더라도 충분히 개인들도 적용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실 수 있는 게, 공매도에 대해서는 워낙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희생을, 그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불공정한 공매도로 인해서 희생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 공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공매도를 쳐서 돈을 버는 것도 가능하지만 공매도 치는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겠죠? 제가 이제 공매도를 안 하더라도, 공매도 치는 자리를 알기만 하더라도 개인들이 매수를 실수 안 하기 때문에 계좌의 수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모든 주식 거래를 코스피 300, 그다음에 코스닥 200, 소위 우량주 중심으로만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20년 동안 전업 투자하면서 개별 종목, 이제 테마주와 잡주들을 매매하다 보니까 럭비공처럼 어떻게 튈지를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에 맡기는 매매를 많이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매매를 많이 해서 어떤 경우는 수익 났다가 손실 났다가 그 결과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손실이 많이 납니다. 따라서 우량주 위주로 하다 보면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이 차트상에서 상승 차트가 보이고 하락 차트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300, 코스닥 200, 즉 500 종목 이내에서만 주로 매매를 하기도 하고 교본에 교육할 예정입니다. 수강생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VOD 강의를 들으면서 그 다음에 월 2회 우리 저자님과 실시간 소통을 하면서 배워나가게 되는데, 그 기간 몇 개월 정도 배우면은 우리가 그래도 이 교육 과정을 마무리하게 될까요? 저랑 단기 교육을 받고 저 매매하는 거와 여러분들 매매했던 교육생들 같이 피드백을 받아야만 실력이 좋아지고 결과가 좋게 나온다 봅니다. 그래서 한 12개월 정도 교육을 마치면은 회원들의 한 90% 정도가 수익을 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생을 제가 만들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8.15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김용옥 저자님의 투자 기법을 배우려고 관심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자, 주식을 어렵게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고수의 기법을 벤처마킹하는 것이 시간과 경제적으로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고수익 가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